안녕하세요 여러분, 러슬입니다. 10호D에서 이런 실사적인 매터리얼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간단한 원리부터 실제 사용 및 응용까지 0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봅시다. 주위에 수많은 사물들의 색, 질감, 부피, 굴곡 등 다들 너무나도 다양한 생김새를 지니고 있죠. 또 대부분 우리가 직접 만져보지 않아도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만들려는 목표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모델링이 모니터를 넘어서 어떤 느낌을 낼지 정하는 것이 바로 매터리얼이 됩니다. 그래픽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단순히 색깔, 그림을 넣는 것을 넘어 거칠기, 반사율, 굴곡, 광택률 등 수많은 옵션을 통해 현실보다 더욱 현실 같은 재질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흥행한 겨울왕국 투어 보셨나요? 엘사의 옷 질감을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잘 표현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 정도 수준까지 하려면 이런 엄청 어렵고 복잡한 지식들까지도 잘 알아야 하지만 오늘의 강좌는 이런 어려운 내용들보다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서 쉽게 알아가실 수 있는 그런 난이도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3D 공부하시면서 PBR 매터리얼이라고 익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지컬리 베이스드 렌더링의 약자인데요. 이름부터 굉장히 전문가적인 느낌이 들죠.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사물들은 주변 빛에 의해 눈에 보여지는 색이나 그 느낌이 변화하게 됩니다. 방 형광등 색을 흰빛에서 주황빛으로 교체하고 켜면 사물들이 주황빛으로 보이는 것이 변하듯이 이 PBR 매터리얼은 주변에 설치된 빛의 강도, 위치, 방향, 색온도 등을 물리적으로 시뮬레이션하여 보다 정확한 재질을 만들어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자, 말이 길고 너무 어려워 보이지만 이 내용이 지금 나무위키에도 문서가 있는 만큼 이미 그래픽, 게임 업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고 그만큼 편리하고 쉽습니다. 자, 이제 직접 10호D 그리고 옥테인 렌더를 통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각 렌더러들은 자체 매터리얼을 사용합니다. 옥테인 렌더도 마찬가지로 기본 매터리얼이 아닌 자체 옥테인 매터리얼을 사용하게 됩니다. 옥테인 매터리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디퓨즈, 글로시, 스페큘러 매터리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터리얼 종류를 바꾸실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차례차례 살펴봅시다. 자, 먼저 디퓨즈 매터리얼. 가장 기본 같은 매터리얼이지만 사실 그리 많은 비중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디퓨즈 매터리얼은 반사값이 없는 매터리얼로 주변 환경이나 물체를 반사하지 않는 완전히 종이 같은 재질이죠.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어떤 재질이나 반사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이 같은 것들도 말이죠. 다만 그 반사값이 매우 적거나 아니면 거칠기가 높아 반사가 거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퓨즈 매터리얼은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될까요? 저는 주로 이미션, 발광체를 만들 때만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사실 오늘의 핵심은 글로시와 스페큘러 매터리얼에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디테일한 옵션들도 글로시 매터리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글로시 매터리얼로 넘어왔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반사가 될 것 같죠? 글로시로 바꾸자마자 이 매터리얼의 썸네일이 윤택한 반사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세 속성들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 차근차근 이 속성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디퓨즈가 있네요. 디퓨즈 매터리얼에서 바꿨는데도 디퓨즈가 있네요. 사실 이 디퓨즈는 이름만 같을 뿐 실제 역할은 가장 기본적인 색, 그림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베이스 컬러와 알베도와 비슷하죠. 이 디퓨즈의 색을 바꿔봅시다. 그랬더니 이렇게 붉은색으로 그대로 바뀌었네요. 너무 간단하죠? 자, 이제 여기에 그림을 넣어봅시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넣으시면 옥테인 노드가 아닌 시네아포드 기본 노드로 적용되기 때문에 나중에 복잡한 씬으로 넘어가서 오류가 날 확률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화살표를 눌러 10호D 옥테인 그리고 이미지 텍스처로 넣습니다. 앞으로 옥테인 렌더에서 어떤 이미지 소스를 불러오든 이 노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미지 텍스처를 넣으셨으면 이제 이 노드에 넣고 싶은 이미지를 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진이 잘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디퓨즈의 역할입니다. 보이는 그대로 매터리얼에 표시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있는 스페큘러를 봅시다. 스페큘러 속성은 이 매터리얼의 반사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쉽게 말해 0이면 아까의 디퓨즈 매터리얼처럼 반사를 아예 갖지 않고 1일 때 반사값을 최대로 가지죠. 다음으로 러프니스를 조금 빠르게 보겠습니다. 러프니스는 이름처럼 거칠기를 나타냅니다.
이 상태에서 러프니스를 조금만 올려도 여기 반사되는 사람을 거칠게 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원리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스페큘러와 러프니스 속성은 0부터 1까지의 값으로 얼마나 반사하고 얼마나 거친지를 결정하는데, 여기 보면은 위에 색깔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색을 검은색에서 한번 흰색으로 바꾸어 봅시다. 그랬더니 완전 거친 매터리얼이 되었네요. 왜 그럴까요? 옥테인 렌더는 검은색을 0, 흰색을 1이라는 수치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흰색으로 설정했더니 러프니스 값이 1이 되어 완전히 거칠어진 게 된 거죠. 검은색과 흰색 사이의 회색들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숫자로 조절하면 편한데 제가 왜 색을 언급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이미지 텍스처를 사용하게 됩니다. 검은색과 흰색으로 구성된 이런 텍스처들을 넣어서 사용하는 거죠. PBR 매터리얼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러프니스 맵과 스페큘러 맵을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러프니스에 제가 이 맵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어떤 부분은 거칠고 어떤 부분은 매끄럽게 되었어요. 이 맵을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은 검고 이 부분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매끄럽고 어떤 부분이 거칠지를 텍스처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단순히 전체 매터리얼이 거치냐 안 거치냐를 넘어서 어느 부분이 거칠고 어느 부분이 매끄럽고 또 어느 부분이 반사를 많이 하고 덜 하고를 보다 디테일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아니스트로피와 쉰 레이어, 필름 레이어가 있는데, 이 내용들은 그리 자주 사용되는 핵심 기능은 아니므로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그 밑에 범프와 노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범프와 노멀은 표면에 굴곡을 주는 속성입니다. 설명보다 바로 넣어보죠. 이렇게 생긴 벽돌 텍스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모델링이 된 것처럼 디테일이 들어갔어요. 사실 실제 모델링이 변한 것이 아니고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모델링이 된 것처럼 하는 속임수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폴리곤을 엄청 먹기 때문에 무거워져서 텍스처로 처리하는 것이죠. 확대해서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실제로 모델링하는 것에 비해 티가 나긴 하지만 적당한 거리만 되어도 확실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노멀과 범프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노멀과 범프 사이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가장 크게 사용하는 텍스처부터가 다릅니다. 범프는 위에 스페큘러나 러프니스처럼 흑백 맵을 사용하는 반면에 노멀은 조금 독특하게 생긴 보라색 맵을 사용합니다. 범프는 단순 흑백으로 높고 낮음만을 결정하지만 노멀은 빛을 받을 때 어느 방향으로 반사시킬지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노멀 맵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범프보다 다소 무겁기 때문에 광활한 씬에서는 범프를 사용하기도 하나 여러분들 취향껏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 강좌에서는 앞으로 노멀만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노멀 맵이 매터리얼의 디테일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글로시 매터리얼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색깔만 분홍색으로 하고 나무 표면에 노멀 텍스처만 한번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벌써 이렇게 느낌이 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커뮤니티 탭에서 보여드렸던 이 아트워크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분홍색 매터리얼을 만들고 노멀 맵을 적당히 예쁘게 넣어주면 됩니다. 러프니스와 스페큘러를 적당히 조절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봅시다. 여기는 눌러보니 다른 것들과 다르게 별다른 게 없네요. Add Displacement라는 버튼만이 있는데 눌러보면 이렇게 새로운 노드가 만들어지면서 디스플레이스먼트 옵션들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보던 것들과는 조금 다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텍스처를 넣을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노멀과 범프와 마찬가지로 매터리얼에 디테일을 주는 속성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아까의 노멀과 범프는 실제로 높낮이를 주지 않지만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실제로 높낮이를 주는 속성입니다. 그렇다고 폴리곤을 생성하지는 않지만 라이브 뷰에서 봤을 때 실제로 모델링에 직접 변형을 주는 요소죠. 보시면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노멀 범프보다 무조건 더 좋은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노멀 범프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무겁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하고 자잘하거나 잘 안 보이는 부분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옥테인을 튕기게 하는 주범 1순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장점도 물론 있는데요. 실제로 높낮이를 주기 때문에 노멀이나 범프에서는 되지 않는 그림자를 생성합니다. 직접 모델링이 되는 것과 같죠. 결론은 디스플레이스먼트는 꼭 필요한 데만 잘 쓰자입니다. 노멀 및 범프와는 필요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꼭 표현하실 부분에만 쓰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다음으로 오퍼시티입니다.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를 많이 써보신 분들께는 아주 익숙한 단어죠.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페큘러와 러프니스처럼 0과 1 사이의 숫자로도 조절할 수 있지만 당연하게도 텍스처로 알파를 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뭇잎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오퍼시티 또한 폴리곤을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텍스처로 최적화하기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덱스입니다. 인덱스는 조금 독특한데요. 바로 굴절률을 나타냅니다. IOR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리프렉션 인덱스를 줄여서 인덱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값이 기본으로 1.3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대 8까지 올릴 수 있으며 올릴수록 더욱 굴절률이 높아집니다. 간혹 리플렉션이랑 혼동하실 수도 있는데 인덱스에는 텍스처를 넣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한 반사값을 주고 싶을 때 인덱스 값을 적당히 올리곤 합니다. 티가 확실히 많이 나거든요. 추가로 인덱스가 1일 때는 예외적으로 완전히 반사되는 상태가 되어 모든 것을 반사하는 흔히 크롬 매터리얼이 됩니다. 거울이나 수온 등을 만들 때 쓸 수 있겠죠? 글로시 매터리얼을 만든 뒤 인덱스만 1로 바꾸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글로시 매터리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매터리얼의 종류를 바꿔서 스페큘러 매터리얼을 살펴보겠습니다. 바꾸자마자 티가 확 나는 스페큘러 매터리얼은 유리, 물 등을 만들 때 쓰는 빛을 투과하는 재질입니다. 많은 속성들이 글로시와 겹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들은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글로시 매터리얼의 스페큘러 속성이 리플렉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스페큘러 매터리얼을 보아하니 색이나 그림을 넣는 디퓨즈가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재질을 아예 통과하기 때문에 난반사 옵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물에 딱히 그림을 넣을 일은 없겠죠. 물 위에 그림을 빛으로 비춘다거나 할 때는 라이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살펴볼 두 가지가 트랜스미션과 미디엄인데요. 이 두 가지가 스페큘러 매터리얼의 색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가 됩니다. 우선 트랜스미션은 빛을 어떤 색으로 투과시킬지에 대한 속성입니다. 트랜스미션의 색을 바꾸면 아주 예쁜 색깔이 돼요. 직관적으로 딱 바뀌니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다음 이 미디엄이란 게 조금 복잡한데요. 감이 잘 안 잡히실 수도 있어요. 미디엄은 주로 이런 재질을 만들 때 사용하게 됩니다. 앱소르션 미디엄보다는 스캐터링 미디엄을 더 자주 사용하는데요. 스캐터링 미디엄을 눌러보면 앱소르션, 스캐터링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각각 어떤 색을 흡수하여 재질 안에 어떤 색의 먼지를 가득 채운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나중에 서브서페이스 스캐터링이라는 흔히 말하는 SSS라는 기법으로도 많이 불리고는 합니다. 이 기능은 다소 원리가 복잡하고 지금 다루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추후에 제가 따로 강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매터리얼 속성들에 대해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정말 많았죠? 지금부터는 이제 이 텍스처들을 이용해서 실사 매터리얼을 하나씩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까부터 PBR 텍스처를 계속 언급해 왔는데요. 이런 텍스처들은 정작 어디에서 구하는지를 제가 아직 설명드리지 않았네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거나 포토샵으로 직접 만들어도 되지만 워낙 많은 업계에서 많은 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텍스처들을 따로 모아놓고 판매하는 여러 사이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 사이트가 가장 대중적이고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에 정말 많은 텍스처들이 있어요. HDRI와 모델링들도 있어서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이트의 예제를 이용해 볼 거예요. 최근에 얼리얼 엔진 제작사인 에픽게임스에 인수된 회사입니다. 자연물 관련된 텍스처가 아주 많아서 좋아요. 메가스캔이란 이름으로도 유명하며 퀵셀 브릿지, 믹서 등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도 있어 텍스처 제작에 용이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RD 텍스처, 텍스처스.com, 텍스처 헤이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고릴라 등 많은 사이트들이 있으니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아까의 폴리곤으로 가서 여기서 이 무료 벽돌 매터리얼을 받아보겠습니다. 다운받을 때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4K로 할게요. 자, 텍스처를 다운받고 압축을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벽돌 형태의 다양한 PBR 텍스처들이 있습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보이죠? 이것들을 이제 아까 설명드린 각 속성들에 적절히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한 벽돌이 들어간 큐브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어딘가 조금 어색합니다. 너무 벽돌 하나하나가 크다고 해야 할까요? 영 어색해 보이죠? 옥테인 매터리얼 창을 닫고 여기 큐브에 들어간 벽돌 텍스처 태그를 누릅니다.
그러면 C4D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Tiles UV가 있습니다. 이 수치들을 각각 3, 3으로 바꿔줘 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벽돌 사이즈가 작아졌습니다. 이 타일스 옵션은 텍스처를 모델링에 씌울 때 몇 번을 반복할 것인지를 정하는 옵션이에요. U, V, W 앞으로 자주 보게 되실 텐데요. 각각 우리가 알던 X, Y, Z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 PBR 매터리얼들을 이용해서 수많은 질감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직접 모델링을 디테일하게 하지 않아도 텍스처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느낌을 낼 수 있죠. 나중에 더 전문적인 수준으로 가시면 이런 PBR 매터리얼을 포토샵처럼 섞고 직접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쓰이는 프로그램 중에 바로 최근에 어도비에서 인수한 Substance Painter, Substance Designer라는 프로그램들이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들은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직접 만들지 않아도 시중에 많이 널려있는 이런 텍스처들을 구해서 C4D 옥테인 내 노드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수준급 퀄리티를 낼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인 옥테인 매터리얼의 전반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원리부터 차근차근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다 보면 금방 능숙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사실 오늘 짚어봤던 내용들은 전체 기능 중에 아주 일부 중에 일부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셔야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의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좌부터는 이제 각 노드들을 조금 더 응용하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응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셀이었습니다.